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게 정말 초능력자의 삶일 겁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의 한 여성이 71년 동안 고통, 두려움 및 걱정을 결코 느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조 캐머런이라는 이름의 여성은 뭔가 타는 냄새가 날 때 자신의 피부가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조 씨는 65세일 때 자신의 이러한 능력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보통은 나중에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주는 골반 문제로 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 씨에게는 아무런 고통이 없어 의사들을 갸우뚱하게 만들었죠. 그녀에게는 진통제도 필요 없었습니다. BBC 뉴스는 조 씨의 상태를 런던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의 유전학자들이 추가 조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몇 가지 테스트를 실시한 이후 이들은 조 씨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유전자 변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 씨에게는 특별한 유전적 배열이 있었는데 FAAH 그리고 FAAH-out이라고 불리는 유전자가 변형되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조 씨는 부상을 당하면 재빨리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조 씨는 BBC 뉴스 측에 그녀가 생각해보니 진통제를 먹은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아이를 출산했을 때에도 간지러운 느낌만을 느꼈을 뿐이며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경험으로는 이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쁜 것이었죠. 데브지트 스리바스타바 박사에 의해 수행된 몇몇 테스트에 따르면 조 씨의 남편, 그리고 의사는 고추 먹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두 남성 모두 너무 맵다고 느낀 반면 조 씨는 웃기만 할 뿐이었고 매운맛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희귀한 유전자 변형으로 조 씨는 보통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욱 기억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조 씨의 말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조 씨가 항상 행복해하고 뭔가를 잘 잃어버리는 것에 짜증을 낸다고 합니다. 조 씨의 이러한 증상을 발견한 전문가들은 유전적인 변형이 고통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고 있는 의료 분야에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연구는 만성 고통, 불안장애 및 여러 부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큰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애플사가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에어팟 2세대를 공개했지만 와이어드에 따르면 3세대가 진짜 물건이라고 하네요. 9to5 맥에 따르면 애플사의 엔지니어들은 급진적인 새로운 디자인 방식에 착수한 상태였는데요. 여기에는 귓구멍 피부에 이식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및 시카고와 같은 선택된 도시들에 위치한 애플 스토어는 이 이식 절차를 다루는 시설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3세대 에어팟은 새 애플 H2 무선 칩이 내장된 디자인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 무선 칩은 음향 사운드를 더욱 선명하고 날카롭게 만들어줍니다. 배터리 수명은 한 번 충전에 약 13시간 지속될 것입니다. 애플 필로우 무선 충전기 혹은 에어폴 무선 존과 연동이 되면 충전 시간이 단지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에어팟 3S는 핸즈프리 시리를 지원하며 또한 여성, 남성 등의 시리의 목소리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애플은 $1,099, 한화 약 110만 원의 3세대 에어팟을 제안할 계획인데요. 출시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분석가들은 이르면 2019년 하반기 시장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 하나 때문에 전 세계 여러 종의 개구리들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는 동물 세계에 들이닥친 가장 큰 규모의 재앙들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증상은 균 2가지에 의해 야기되는데요. 원래는 한국에서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BBC는 이 질병이 60개국 이상의 나라들에 퍼져나가고 있으며 이는 합법 및 불법 애완동물 거래를 통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환경 및 문화유산 뉴사우스웨일즈 사무국에 따르면 이 질병은 민물 및 습한 환경에서 양서류 숙주를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머물 수 있는 포자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 균은 개구리 피부의 케라틴을 공격, 호흡을 하고 물을 흡수하는 능력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피부가 퇴화되며 껍질이 벗겨지고 결국 심정지로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이언스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대략 501종의 양서류가 이 질병에 걸리고 있으며 90종이 멸종했거나 멸종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논문 저자들은 그들의 연구는 새로운 종류의 질병이 출현하고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야생동물들이 처한 바이오 보안 위험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조명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향후 몇십 년 내로 더 많은 양서류들이 멸종할 수도 있는 높은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이번 연구로 양서류를 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에 있는 에이온 센터가 신나게도 2가지 특징을 추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패스트 컴퍼니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의 에이온 센터는 북미에서 가장 빠르고 높은 엘리베이터를 그 특징으로 할 것이며, 그리고 건물 꼭대기에는 유리로 된 놀이기구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이 건물의 북서부 코너에 지어지게 되는데요. 대략 60초에 305m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방문객들을 에이온 센터 전망대로 데려다 줄 것인데요. 이 전망대에는 360도 전망대, 식당 및 액티비티 센터가 있습니다. 유리로 된 놀이기구는 스카이 서밋이라고 불리게 되며 건물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놀이기구는 건물 가장자리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이 두 특징으로 매년 대략 200만 명의 방문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키넥트 뉴스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공사는 올해 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을 위해서라고요? 퍽 그렇기도 하겠어요.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중국 북서부의 신장이라는 지역에 있는 구금소에 갇혀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거주민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CNN은 국제 종교자유 특사인 샘 브라운 백 씨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남성의 아버지가 중국으로 돌아가 여행을 했다 구금되었다는 미확인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라운 백 씨는 지난 3월 28일 목요일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 75세인 남성이 수많은 만성질병을 앓고 있는 미국 거주민이며 신장 지역으로 간 이후 아무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운 백 씨는 이 남성이 유엔에서 중국 관계자들과 이슈를 일으켰으며,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전부 부인했으나 이후 이 구금소가 직업 훈련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8년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 나온 한 예측에 따르면 중국은 80만 명에서 더욱 많이는 200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 카자흐스탄 및 여러 무슬림들을 독단적으로 포로 수용소에 구금하여 종교 및 민족 정체성을 지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CNN에 따르면 전에 구금된 바 있던 사람들에 따르면 그들은 강제 세뇌 교육을 받았으며 여기에는 공산당 선전에 대한 공부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 구금소를 직업 및 교육 훈련소라고 말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는 반테러, 탈과격주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장 지역에서 극단주의의 발생에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외무부 대변인 껑슈왕 씨는 미국이 신장 지역의 문제를 이용하여 중국의 국내 문제에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인이 신장 구금소에 갇혀 있다는 정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측은 해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미국 시민들에게 영사 차원의 도움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중국이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 대사가 나서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미스터리한 한 남성이 길에 뛰어든 뒤 사라졌다고 합니다. 소라뉴스 24에 따르면 한 이상한 사건이 일본 도쿄 무사시 코가네이역 방향으로 가는 신주쿠역 선로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전철 운전사가 한 남성이 플랫폼에서 선로로 뛰어드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운전사는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로 위에서 시신을 찾으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발견이 되지 않았죠. 심지어 혈흔도 없었습니다. 이 이상한 사건으로 추월라인의 전철 운행이 지연되었으며 최소한 3만 7천 명의 승객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운전사가 본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오사카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당시 한 여성이 역에 들어오는 전철 앞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철이 멈춰섰을 때 이 여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이 일란성 쌍둥이가 20년 동안 운전면허증을 같이 써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어 비디오에서 화제가 된 한 영상에 따르면 옌이라는 성을 가진 이 쌍둥이들은 2017년까지 쌍둥이들 중 동생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기 전까지는 운전면허증을 아무 문제 없이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운전면허증을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음주운전으로 직접 걸리면서 문제가 되었죠. 다행스럽게도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쌍둥이 중 한 명이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었고 또 다시 운전면허증을 공유했습니다. 이 운전면허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다른 쌍둥이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또 공유했죠. 그러다 문제가 터진 겁니다. 쌍둥이들 중 한 명의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한 것이죠. 최근 헤이롱 장성의 자무스시의 경찰이 이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거의 사기와 같은 이 행각은 쌍둥이들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인 척을 하며 경찰에게 운전면허증을 건네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찰관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운전면허증에 박혀있는 얼굴과 똑같이 생겼지만 그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경찰 데이터베이스까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 경찰 데이터베이스는 이 쌍둥이 형제가 더 이상 똑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죠. 쌍둥이들 중 한 명은 머리가 훌러덩 벗겨지기 시작했지만 다른 한 명에게는 아직도 머리카락이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남자가 그가 제시한 운전면허증에 박혀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쌍둥이는 경찰에게 일란성 쌍둥이라 운전면허증을 20년 동안 공유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2000위안, 한화 약 30만 원이라는 벌금을 내야 했고 계속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싸늘해진 향유고래 한 마리가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 해변가에 쓸려왔습니다. 이 고래 뱃속에서 21kg의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습니다. 비영리 해양동물 보호단체인 시미 사르디니아 지부장인 루카 비타우시는 CNN 측에 쓰레기 봉투, 어망, 튜브 및 식기세척기 세제 봉지가 이 고래의 뱃속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 고래는 새끼를 뵌 상태였으며 운 나쁘게도 새끼는 뱃속에서 생명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 고래가 해변가로 쓸려오기 전에 자신의 새끼를 낙태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아투시는 사망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이 고래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환경부 장관인 세르지오 코스트코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안 된 일이지만 뱃속에 플라스틱이 가득 들어찬 채로 목숨을 잃은 고래가 해변가로 쓸려온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만 해도 뱃속에 40kg이나 되는 플라스틱이 들어찬 새끼 고래가 필리핀 해안에 쓸려온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불쌍한 고래는 탈수와 굶주림으로 사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고래는 결국 목숨을 거두기 전에 피를 토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한 마라톤 참가자가 수저우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처럼 듣기 힘든 겁니다. 바로 자전거를 타고 참가한 것이죠. 러너즈 월드에 따르면 이 마라톤 대회는 지난 4월 주말 장수성 동쪽에서 열렸다고 하는데요. 중국 버전의 포레스트 검프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마라톤 관계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자전거에서 내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피트월드 스포츠에 따르면 이 여성은 주최 측의 지침을 무시하고 계속 밟았다고 합니다. 안 된 일이지만 그렇게는 빠르지 않았던 그녀는 자전거도 또한 잘 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5시간 38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야 결승 지점에 골이 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번 마라톤 주최 측은 이 여성이 참가 박탈을 당했으며 평생 참가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클링이라는 게 왜 있겠어요? 참 아쉬운 게 이 여성은 아마 사이클링 대회에서는 차를 몰고 나타날 것 같네요. 러너즈 월드에 따르면 달리기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게 되면서 마라톤도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9월에 열린 선전 하프 마라톤에서 25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얍삽한 방법을 쓰다 걸렸다고 합니다. 중국의 최대 규모의 온라인 신문인 people.cn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people.cn은 상품으로서 검열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웹사이트는 회사들이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음악, 그리고 광고를 포함한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인간의 분석과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는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인공지능 플랫폼은 정부의 검열 규정뿐만이 아니라 검열의 대상이 된 새로운 단어를 기억하는 것을 배우는 기계를 이용합니다. 만일 기계가 범죄화를 할 수 없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를 인간 분석으로 넘깁니다. 현재 중국 뉴스 통제자인 진리 터우 티아오에 정부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자료들을 삭제하거나 탐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또한 대략 1000개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관리하는 테크놀로지 회사인 량지윈과 협력을 맺었습니다. 지난 1월을 기점으로 회사 측의 순이익은 140% 증가했으며 이는 순이익 거의 한화 320억 원에 해당합니다. 안이라는 독립 리서치 회사는 로이터 통신 측에 검열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며 5G가 개발이 되면서 온라인 콘텐츠 검열 시장의 공간과 규모가 커져갈 뿐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